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5회 결산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회 결산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1번 문제가 수동결산이네요. 소모품을 정리하는 어, 결산 정리는 수동결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은 기말상품 재고액이니까 이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결산이죠. 그래서 수행과제를 보시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수동결산 판단해서 1번은 수동결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자동결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요 날짜 반영하고,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행과제 2번은 12월 31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을 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니오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점표 추가를 꼭 해야만이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손익 대체 분계를 통해서 손익 계정이 마감이 되게 돼요. 이 절차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를 우리가 이해했고요. 매 회차 이러한 수행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소모품 정리 보겠습니다. 소모품이 지금 11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박스하고 필름이 합쳐져서 70만 원, 40만 원에서 11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말 현재 미사용한 내역이다라고 조사 결과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구입 시 우리 회사는 뭘로 처리했어요? 우리 회사는 구입할 때 요 박스나 필름을 구입할 때 전부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입니다. 즉 소모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말에는 소모품을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110만 원으로 바꿔놔야 되죠. 이게 지금 미사용한 내역이니까 이것만 잔액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하는 정리분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말 현재까지 자산으로 잡아놓은 소모품이 얼마인지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합계잔액수산표를 12월 31일로 조회하면은 거기 재고자산의 소모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요 1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모품 비용으로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합계잔액사항표를 봐야 됩니다. 합계잔액사항표 한번 열어보세요. 자, 12월 31일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해보면 재고자산에 상품과 소모품이 있죠. 거기 소모품이 잔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고조사를 이번에 해보니까 110이었어요. 소모품으로 잡혀 있는 건 200인데 창고에 가보니까 110이라는 거죠. 그러면 90만 원어치는 사용이 된 거죠. 그 90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B 9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시키면 됩니다. 차변의 소모품 B 90만 원,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열으셔가지고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3번 하변의 소모품 B입니다.
코드는 830번 써야 됩니다. 거래처 조교 생략해 주시고 차변에 9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소모품에서 빼줘야 되죠. 소모품 172번입니다. 쭉 가서 대변에 9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합계전 X한표가 잔액이 얼마로 바뀌어져 있을까요? 소모품이 110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합계전 X한표에 가서 저 위에 있는 조회라는 단추 눌러보세요. 조회 누르면 이 데이터가 고쳐지는데 다시 소모품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잔액이 110이 되어 있죠. 네. 9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10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5회의 수동결산 1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문제를 낸 셈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른 회차에서는 이 안에서 뭘 조회해보지 않더라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다 결산 정리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냈었는데 지금 75회에서는 1번에서는 우리가 합계잔액시간표 조회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회계 처리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소모품 잔액이 200만 원 있으니까 110만 원이 미사용한 거니까 9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앞에 74회 풀었던 거하고 이 수동 결산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다음은 이제 2번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여기에 있죠.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자, 클릭하시고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단추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산자를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FAT 1급 시험에서는 보통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하나만 데이터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3,200만 원 입력하면은요. 엔터 치면은 그 위에 있는 상품 매출원가에서 3,200만 원이 차감이 되면서 이게 고쳐져요. 2억 3,074만 8,500원을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기에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점표 추가를 눌러줘야 되죠. 자, 위에 있는 점표 추가 누르시고요.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점표에 가서 조회해 보게 되면은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2억 3,074만 8,500원. 대변에는 상품 2억 3,074만 8,500원. 이 점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점표에 가서 조회해 볼까요? 일반 점표 12월 30일 거 조회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차가 차변이에요. 차변이 뭐예요? 상품 매출원가 2억 3,074만 8,500원. 대변은 뭐예요? 상품. 자산감소죠? 2억 3,074만 8,500원. 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쓰는 문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 NCS 평가 시험 이렇게 쭉 보잖아요. 네. 전표 관리부터 이제 볼 텐데, 나중에 결산 처리 볼 때는 이 문제 제가 한 문제 냈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기입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얼마, 대변의 상품 얼마 이렇게 기입하시면 돼요. 이 분계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평가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얼마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죠.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초상품 재고액 알려줄 거예요. 단기상품 매입액도 알려줄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도 알려줄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알려주면 여러분이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는 더하죠. 기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야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뭐예요? 빼주어야죠. 그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대체 분계를 하시오라고 할 때
제가 기초 상품 재고액 알려준다 이거죠. 단기 상품 매입액 알려준다 이거죠. 기말 상품 재고액 이것도 알려줍니다. 예,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빼주시면 그게 금액이 되고 그것을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칸에다가 기입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이 상품 자산 감소 요 분계를 기록해 넣으시면 된다.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요. 우리가 이 1년에 언제 한 번 하느냐? 바로 결산할 때 한 번 합니다. 예, 결산할 때 한 번 하기 때문에 결산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거를 이 분계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이게 무슨 분계지?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예, 이걸 모르는 거는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 상품 매출원가인데 상품 매출원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모른다면은 손익계산서 모른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이 전산회계, 이 전산화 되면서부터 왜냐면 이게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것만 알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아는 거고 우리는 회계 지식이라 하는 것은 프로그램 사용법이 아닙니다. 예, 프로그램 사용법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거죠.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재무회계 지식이에요. 예, 회계 지식. 예,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상품 매출원가를 상품을 팔 때마다 구하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예.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구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전표 입력할 때마다 그걸 이 전표 입력을 했겠죠. 근데 한 번도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식입니다. 예,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가 원가를 산출하지 매번 판매할 때마다 오늘 판매한 거의 원가는 얼마?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에요. 예. 결산할 때 한 번에 이와 같이 분계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수행과제 2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수행과제 2번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잘 되었는지 이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안 눌렀다 하면은 이 상품 매출원가가 안 넘어온 겁니다. 네, 넘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가서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가지고 요 당기순이익이 결산이 끝난 후에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반영돼야 돼요? 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란에 이게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140, 526, 256 요 숫자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작성해 보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아까 그 수행과제에서 아니오로 작성하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뭐냐? 만약에 A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저장된 데이터는 결산 이전 겁니다. 예.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산 작업을 한 것을 최종 반영하려면 새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오는 뭐냐?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예, 아니오. 예, 그래서 새로 작성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140, 526, 256. 예. 만약에 예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고쳤다 하더라도 이 전기분 것도 여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고 또 당기분에서도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졌는데 이것도 안 바뀐 상태로 과거에 작성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예예요. 예. 아까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예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산 작업을 수정 분계하고 나서는 새로 작성해야 돼요. 새로 작성. 근데 내가 모르고 예로 했다. 그러면은 닫았다가 이걸 닫았다가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을 다시 하면서 아니요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아니오로 작성한다는 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나 아니오가 뭐 그거 별 차이 없겠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처분 예정일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2026-0227.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 입력합니다. 2025-0227.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전표 추가를 눌러요.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면 되죠. 자, 이 5건이 뭐냐 하면은 손익 대체 분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회계의 순환과정 이론 공부할 때 수익은 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모든 비용은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시키고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마감한다. 네, 그런 절차가 있었죠.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조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쭉 얘기해 옵니다만은 지금 풀이할 때 매번 얘기하는 편인데요. 시험 볼 때 이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해 가지고 전표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볼 때 여러분이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예. 60분 내에 우리가 주어진 작업을 다 하고 평가 문제 답안을 입력하는 것까지가 아주 빠듯합니다. 예. 아주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목적으로 지금 와서 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눌렀으면은 그냥 다음 작업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 와서 지금처럼 조회하지는 않아요. 자, 이제 3번 전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손익 대체 분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은 손익 계정 대변으로 대체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년도 회계년도에 수익 계정이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상품 매출,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이익. 요 세 개의 요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 금액이 됩니다. 5억 5,247만 8,546원이 돼요. 자, 보세요. 분계가 차변에 수익 계정 3개가 왔고요. 대변에 손익 계정이 왔죠. 그래서 제가 모든 수익 계정을 손익 계정 대변에 대체시키는 분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수익은 여러분 일반 전표 또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회계년도에 전표를 처리할 때는 수익 발생은 대변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차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수익 계정의 잔액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버리죠.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모두 손익 계정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의 손익 계정은 장부 잔액이 0이 되는 거예요. 0. 이 작업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손익 계정이 차변에 있습니다. 400번 손익 차변에 여기죠. 400번 손익 차변에 411,952,290. 이 금액의 이 금액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비용의 전체 합계예요. 지금 모든 비용 계정 과목 상품 매출 원가부터 지금 여기 화면에 가려져 있어서 스크롤 해야 보입니다만은 상품 매출 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등등 해서 영업의 비용까지 그 비용을 손익계정 차변으로 전부 대체시킨 거. 자, 비용 발생은 원래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었죠. 근데 대변에 전부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도 제로가 돼버리죠. 원장에서는. 그래서 비용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시키는 분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 5억 5천에서 4억 천을 빼면은 약 1억 4천 정도 되죠. 그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5번 전표를 보면은
이 5번 좌표가 손익계정의 잔액,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1억 4,052만 6,250원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대체시켰죠. 예. 요 분계도 제가 여러분 결산 처리할 때 문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문제 냅니다. 예. 손익계정의 잔액을 어디로 대체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박스를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쓰면 답이 돼요. 예. 손익계정의 결산 때 손익계정의 잔액을 자본계정 어디로 대체합니까? 즉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대체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으로 대체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 네. 자동결산으로 만들어지는 분계를 대개가 모르고 있어요. 예. 시험 문제 풀이를 뭐 10회차, 20회차 이렇게 풀어봤는데도 당기순이익이 자본에 어디로 대체됐지? 그걸 모르더라 합니다. 왜 모를까요? 와서 이걸 안 봤기 때문에 모르고 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론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회계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의 단계예요. FAT 1급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사실상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두 개의 점표 6번과 7번은 뭐냐면은 전기분 미처분 이익잉여 전기에서 이월된 2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계정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이 같은 계정 과목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해지겠죠. 그것을 차기로 이월시킵니다. 그게 7번 점표입니다. 이거는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분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의 회계 처리인지는 여러분이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위에 거, 요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요. 자, 시험 볼 때는 여기 와서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다 확인하고 할 시간이 없다. 예, 다음으로 바로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제의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이제 재무상태표 조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조회해 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12월로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침착하게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 에러 없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서둘러서 하다 보면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는데 얼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뒤에 작업이 더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얻는 점수보다 손해보는 점수가 더 많습니다. 에러 나서도 무시하고 평가 문제로 넘어가셔라. 이걸 권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실무 수행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무 수행 평가 62점 그리고 뒤에 정보 분석 8점 이렇게 해서 70점을 답안을 입력해 줘야 돼요. 이제 답안 입력. 예. 그래서 답안 입력을 한번 여러분하고 모처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1번의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은 이론 문제이고 이제 평가 문제 11번은 실무 수행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11번. 자,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거래처의 매출 관련 카드가 한 개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거래처 등록에서 봐야 되죠. 등록을 눌러서
신용카드니까 여기 카드 탭을 보고 답을 찾아야죠. 카드 탭을 클릭한 다음에 매출 거래처 하나 맞네요. 국민카드가 매출이죠. 다음 2번 금융거래처 중 3. 예금 종류가 차입금인 거래처는 2개다. 한번 볼까요? 금융. 네. 자, 예금 거래처가 예금 종류가 차입금, 예금 종류 차입금. 당좌, 보통. 차입금이 2개네요. 네. 여기 기관 명에도 써 있군요. 금융기관 명에도. 대한은행 차입1, 차입3. 그래서 2개이다. 이것도 맞았죠. 그러면 일반거래처 만도전자의 대표자가 백수인이다. 자, 일반에 가서 컨트롤 F에서 찾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만도하고 엔터 치면 되죠. 예, 백수인 맞네요. 그러면 4번이 틀렸겠습니다. 대신 일반거래처 대신 북클럽 담당자 메일 주소. 그러면 여기다가 대신으로 다시 입력하시고 엔터. 자, 추가 사항 눌러서 담당자 메일 주소 북클럽 네이버닷컴. 네. 틀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안이 입력됩니다. 이게 4점짜리네. 다음에 1월계표조회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상품 매출은 얼마냐 물었어요. 자, 1월계표 어디 있는지 아시죠? 클릭하시고 월계표에 가서 7월부터 7월이라고 입력. 7 엔터. 7월부터 7월까지. 상품 매출이 얼마냐 그랬죠? 상품 매출 상품하고 다릅니다. 상품 매출입니까? 좀 내려가야 있어요. 이게 답이죠. 2696000을 답안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2696000. 네, 답안을 입력할 때 복사가 되는 것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입력해 주면 돼요. 다음에 13번 1월계표입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를 1월부터 6월로 고치면 되죠.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로. 접대비는 밑으로 내려가야 있어요.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2,168,500 이게 답이죠. 다음 14번 1월계표입니다. 하반기에 발생한 판매관리 비중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기간을 7월부터 12월로 고쳐보세요. 고치고 판매관리비로 아래로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 가지고 종류생비 확인하면 됩니다. 4570 80 맞죠? 여비교통비 확인하면 됩니다. 361 여비교통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우스로 2번을 클릭해주면 답이 기록이 됩니다. 다음 합계잔액수함표 9월 말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이냐. 자, 합계잔액수함표로 갑니다. 합계잔액수함표는 월 일계표 바로 밑에 있죠. 클릭하시고 9월 말이니까 9 엔터 치면 됩니다. 보통예금 바로 상단부에 있어요. 이게 잔액이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635-604-70. 그 다음에 16번은 계정별 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은 그 밑에 있어요. 1월부터 3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냐? 그러면 기간을 1 엔터 3 엔터 108번. 계정 과목 108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뒤에도 108번. 거래 금액은 엔터. 자, 외상매출금의 회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차변과 대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요. 감소하면 대변이죠. 예상 매출금을 회수했다면은 받아냈으니까 예상 매출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합계를 답으로 기록하면 돼요. 자, 1월부터 3월이니까 이 세 달치 합계가 여기 밑에 스크롤을 쭉 해보면은 누계 나와 있죠? 1월부터 3월에 대변 누계 여기 5650000을 복사해서 답으로 붙여놓으면 돼요. 여기 이제 답안 작성할 때는 이 괄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아까 그 숫자를 복사해가지고. 다음에 17번 거래처 원장입니다. 9월 말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미지급세금 잔액은 얼마냐 물었네요. 자, 이제 거래처 원장은 그 계정별 원장 바로 밑에 있어요. 클릭을 해서 9월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날짜는 엔터로 그냥 지나가고 뒤에 날짜만 9월하고 엔터 치면 되고요. 미지급 세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검색을 하면 돼요. 미지하고 엔터 쳐서 미지급 세금 261번 엔터.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미지급 세금은 서대문 세무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잔액이 비어 있죠. 예. 잔액이 비어 있다는 건 뭐예요? 0이라는 얘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0이 답입니다. 1번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 18번 거래처 원장 문제. 1월부터 6월 동안 미지급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자, 그러면 기간을 다시 1월부터 6월까지로 고쳐줘요. 1월부터 6월까지로 기간을 수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고쳐줘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미지해서 미지급금이 254. 거래처는 엔터로 전체를 봐요. 예. 자, 기간을 1월부터 6월로 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 고치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고 그러면 잔액이 여기 쭉 있습니다. 홍보세상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 홍보세상 잔액이 있고 대한자동차 잔액이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잔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라 3번을 클릭해주면 답이 됩니다. 다음 19번 현금 출납장 4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입금액은 얼마이냐. 그러면 이제 현금 출납장 그 밑에 쭉 밑에 있어요. 여기 4월 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4 엔터 또 뒤에도 4 엔터입니다. 현금의 입금액이죠. 그러면 입금 4월 여기 전기 2월 빼고 여기 밑에 가면 월계라고 있어요. 월계. 예, 월계가 4월 한 달에 입금 월계.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6000000. 다음은 20번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조회 9월 말 토지의 금액은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9월 달로 작성하는 9월 말이니까 9월 달로 작성한 다음에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유형자산 중에 토지라고 있잖아요. 여기 금액이 잔액이죠. 616 000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12월 말 주식 발행 초과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제 재무상태표니까 여기를 12월로 고쳐줘요. 12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 있어요. 자본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60000000. 다음 22번 12월 말 계정 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수금 당좌자산에서 찾아야 돼요. 미수금은
당좌자산 속에 있습니다. 2794000 맞고 선급금 이것도 당좌자산에 있습니다. 맞고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있어요. 예수금은 좀 내려가서 유동부채에서 찾아야 돼요. 3, 626, 630 맞고 그러면 선수금이 틀렸겠죠. 네. 답은 선수금도 맞는데 옳지 않은 거? 왜 이렇게 맞는 게 없네 그럼? 예수금 틀렸네요. 예. 2616이 630이 아니라 3616. 예, 예수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입니다. 3번을 클릭해 주면 돼요. 다음 23번. 12월 말 2월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예, 지금 재무상태표죠? 예, 미처분 이익여금 여기 있습니다. 306, 668, 256. 답은 2번에 있습니다.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2점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그랬고요. 전기 대비 소모품비 증가나 감소한 내용은 옳은 것은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실행해서 12월로 작성해 가지고요. 소모품비는 판매관리비에 있을 테니까 찾아봅니다. 자, 전기 때 50만 원, 단기가 90만 원이죠. 40만 원 증가했죠. 답에서 찾으면 돼요. 40만 원 증가. 4번이 답이니까 4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다음 손익계산서.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금액은 얼마이냐? 네,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었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230-748-500.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1월부터 6월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별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걸 6월로 작성하면 1월부터 6월이에요. 손익계산서를 6월 달로 작성합니다. 자, 판매관리비에서 세금과 공과금 맞죠? 옳은 것은 했으니까 92500 이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1번 맞았으니까 그냥 뒤에 거 확인 안 해봐도 답이 되겠죠. 다음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이기예정. 그러면 이기예정이면 여러분이 기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니다. 여기에 있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의 세액은 얼마냐? 14번의 세액.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201, 200. 다음에 25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죠. 이기 예정. 그러면 이것도 7월부터 9월입니다. 7월부터 9월로 정기신고로 작성.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처 수는 몇 곳이냐? 매출 전자 매출처 수니까 답이 여기 있는 게 답이죠. 8을 답으로 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계산서 합계표 조회. 네,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어요. 이기 예정이니까 이것도 기간은 똑같이 7월부터 9월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자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냐? 매입은 밑에죠. 전자 공급가액이 이거죠. 이걸 답으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1075 이건 복사가 안 될 것 같네요. 107500
다음에 30번. 받으러움 현황을 조회해서 받으러움을 일별, 만기일, 보유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은 여기 자금관리에 있어요. 자금관리. 자, 조회 구분은 일별. 자, 일별. 만기일, 여기다 만기일을 선택하고, 기간은 25년이니까 엔터 치면 25년, 엔터 하면 1월 1일, 또 엔터 하면 25년, 엔터 하면 12월 31일 이렇게 쉽게 입력을 하고요.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전체 거래처 처음부터 끝이 나옵니다. 보유 금액의 합계를 물어봤잖아요. 여기가 보유 금액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고요. 합계는 요 밑에 있는 이거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클릭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걸 보고 답안에다가 21850,000 이걸 그 괄호 안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21850,000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62점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 8점이 회계 분석, 회계 정보 분석 부분이 돼요. 계속해서 하면 돼요.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회계 정보 분석 답안을 입력하시오. 재무상태표에서 4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문제의 질문은 전기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그리고 공식을 여기 알려줬어.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열어야죠.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을 해가지고요. 전기 거죠. 전기니까 여기 오른쪽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당좌 자산 여기 있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이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693,528,000을 이 계산기가 불편하시면 다른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한 다음에 그 유동부채를 또 입력해야 돼요. 유동부채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유동부채 이거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죠. 그러면 계산기에 749가 나올 거예요. 버림으로 돼 있죠. 749. 749를 답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이 답이에요.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32번 마지막 문제죠.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전기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전기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채 총계 조금 내려가면 있죠? 부채 총계를 계산기에다 입력을 해요. 나누기 자본 총계는 부채 총계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야 있죠? 여기 자본 총계. 이걸 또 계산기에다 입력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해요. 곱하기 100. 그러면 2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4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가 전부 70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70점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10문제가 30점, 실무에서 요 32개의 평가 문제를 하게 돼가지고 70점, 그래서 총점이 100점, 그 중에서 70점을 획득하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75회를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풀었던 문제 수준보다 더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난이도는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